해자축월의 무토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해자축인데 절태양 되는 거죠. 이게 병화하고 같이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병화를 봤을 때 여기가 생욕대,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이죠. 똑같이 무토도 여기가 절태양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무토가 봄에는 이게 무토의 역할이 기르는 게 무토의 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르는 역할이니까 이게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4, 5, 2월에는 물을 써야 되는 때에 이게 물을 못 들어오게 막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름 무토는 물의 항방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게 조우를 과연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신유술 되면은 가을이 되니까 내 힘이 토생금에서 빠지는 때라고. 그런데 무술은 힘이 있잖아요. 술 중에 정화가 있어서 겨울을 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해자축을 보자고요. 그러면은 물이 많아지는 계절이에요. 물의 계절이요. 그럼 물의 계절이면은 이 무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거죠. 아, 내 역할이 참 중요한 때 왔네. 그랬을 때 해수가 온수죠. 이게 유금지라고. 온수인데 유금지인데 자월될 것 같으면은 이름이 희생을 해요. 음이 극에 들어가면 양이 하나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일양이 생기는데 그래서 양복지월이라 그래. 양의 기운을 회복하는 달. 그래서 이것이 자연에서는 특히나 땅에서는 그 양의 기운이 가장 추운 때인데 그 기운이 돋아나. 그 다음에 축월돼서 이양이 되는 건데 이제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환, 대안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겨울 무토는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참 막중하다 그거죠. 그래서 임무가 크게 지고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가 24절기를 하면 이게 잘못하면 편견에 젖어 있어요.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환, 대안 이 24절기 이름이 음력 기준이냐 양력 기준이냐 하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이 음력 기준으로 알고 있어. 근데 음력 기준이 아니라 그거예요. 양력 기준이라 그거예요. 24절기는 태양의 운행을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태양력과 관계가 되는 거니까 이게 양력 기준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왜 양력 기준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얘기요. 이게 음력을 하면은 기후와 차이가 커요. 예를 들어서 소설이 됐는데 소설이 11월 22일쯤 돼. 그럼 이때 눈 오는 거 아니라는 얘기거든. 양력 기준으로 11월 초에 눈 오는 경우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다고요. 잘 없어요. 음력은 기후와 차이가 크다는 얘기거든. 그랬을 때 음력 달력만으로는 농사 짓기가 힘이 들어. 그래서 음력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 어디냐면 중국 화북지방이야. 화북지방 하면 그 중심 도시가 베이징이라, 북경이라. 북경의 기후에 24절기가 맞춰진 거라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나라 실정하고 맞아야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세종 때에 농사직설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였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농사직설이 만들어진 얘기. 그래서 우리나라 농사 실정에 맞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겠지. 자, 그러면은 어촌에서는 무엇을 중시해야 돼요? 양력을 중시해야 돼요? 음력을 중시해야 돼요? 어촌에서는 밀물과 썰물이 들고 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음력 기준을 굉장히 중시를 한다고요. 근데 농사에서는 음력 기준이 아니라 요거 혼동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입동이 들입자 겨울동이니까 겨울이 시작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때 김장을 이게 전후로 해가지고 입동 전후 일주일인데 지금은 김장 시기가
아열대 쪽으로 가서 자꾸 뒤로 늦추어지고 있죠. 소설이 적은 눈이 내린다고 해서 소설이에요. 이 날짜가 전부 다 음력이라는 얘기예요, 양력이라는 얘기예요? 양력이라는 얘기거든요. 대설이 큰 눈 내려. 근데 이것도 자꾸 뒤로 늦추어지고 있다고요. 여기 재밌는 것이 대설 때 범이 교미를 하고 고라니 뿔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때 대설 때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동지가 저희 작은 설날이라 그러죠. 동지 팥죽을 먹어. 이 팥죽이 제사에도 쓰였는데 팥죽 국물은 그 색깔이 빨간 거죠. 빨개서 역기를 쫓는다 그래서 대문이나 벽이나 이게 바르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요. 소환해가지고 대화 나서 얼어 죽는 소환이라 그랬으니까 이때가 실은 작을 쏘지만 가장 큰 추위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기러기가 북으로 날아가는 때가 이때다. 대안에서 1년 중에 가장 추운 대안이라 그러는데 실은 1년 중에 가장 추운 것은 소환이겠죠? 네. 요렇게 절기를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본 겁니까? 자, 앞으로 저희 뇌리에 절기는 양력 기준이라 음력 기준이라 양력 기준이다. 아, 그런 거구나. 수가 왕한계절이면 무엇이 병이 되는 거죠? 수가 병이 되는. 수가 병이 되면 금이 원수와 같죠? 금생수를 해줘서. 그러면 금수가 많은 것은 한냉하다 그래요. 왜 요것은 냉이고 수는 한이니까 이게 한냉이지. 그런데 여기다가 진축토까지 있으면 습토까지 있으면은 요것은 한습해지는 거죠. 그러면 겨울철에 금수가 많은 것이 더 나쁘냐 진축토가 많은 것이 더 나쁘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것이 더 나쁘다 그랬죠? 진축토가 많은 것이. 이거는요 땅이 질컥질컥하다 그거요. 그럼 다니기도 나쁘고 화기를 여기서 다 흡수를 해가지고 이럴 때 이것이 많거나 이것이 있을 때는 무술토, 건토가 약신이 된다 그거예요. 요게 다 병이니까. 그러면 이때 이 건토를 막아주는 목이 목국토 하면 안 되겠죠. 목을 이거 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목이 이때는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화는 겨울철에 화는 조우가 되는 거죠. 근데 조우되는 건 좋은데 목이 많으면은 흉이라 그랬어. 왜 목이 많으면 흉이 될까? 이게 병화는 목이 많으면 병화가 체하는 거고 목다 병화체되고 목이 많으면 정화는 꺼지는 거고 그게 목다 정화식 되고. 그래서 우리 해자초월에는 금수와 습토가 이거는 아주 나쁘고 그 다음에 무술토나 미토나 요건 좋고 목은 대개 좋은 작용을 못하고 물론 목이 꼭 흉신되는 것만 아니죠. 정화가 있어서 목생화돼서 용금성이 되면 좋잖아요. 근데 이건 대체적인 거라. 그래서 화가 조우용신되고 이럴 때는 목이 너무 많으면 흉이 되더라. 그 이야기. 이게 해자축월의 아주 핵심이죠. 자, 그 다음에 겨울목이 흉작용을 한다? 겨울에 나무 심는 철없는 사람 있을까요? 겨울에 나무 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겨울에 나무 심고 애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게 어떤 경우인가 하니 만약에 장명이나 아호를 짓는데 겨울에 나무를 쓰려고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겨울에 나무 심고 헛고생을 하등 이유가 없다는 얘기거든. 그게 철부지지 뭐.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이게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다음에 겨울목이 이 겨울목이 무엇을 막아요? 무술토를 목국토해서 그걸 하니까 이게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요것이 나쁜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 그게 무술토 약신을 극해서 겨울목이 흉하고 그 다음에 병정화 조우를 막아. 이게 무슨 얘기냐? 목이 이렇게 많으면 병화는 어떻게 한다고요?
체하고 정화는 어떻게 돼요? 꺼져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요거를 한번 보자고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기르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요. 그런데 자월이요. 자월에서 이렇게 수생목을 해. 수생목을 해서 목국토를 하면은 내가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무토 약신을 목이 극하는 거니까 아주 나쁜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름생이면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이것이 갑목이 심지 역할을 하죠. 목생화해서 심지 역할해서 목생화 화생토를 잘 하고 있어. 지금 어떤 것만 보면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보면 이게 좋은 구조잖아요. 그런데 갑인이요. 아주 건왕해. 거기다가 임묘진 목국에서 목이 이렇게 많아. 그러면 정화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예요. 이게 과연 목생화가 될까? 목생화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목이 너무 많아서 정화가 꺼지는 거니까 목이 흉하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요, 병화도 마찬가지라. 이게 말하자면 그늘이 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겨울목이 길작용을 하는 경우 보자고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목생화, 화생토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심지나 땔감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목생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요게 을목하고 정화하고 무토의 관계를 본다 그러면 이게 목생화가 잘 되느냐는 얘기. 이게 승목이죠. 승목이기 때문에 목생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이거는 연기만 나고 요거는 눈물을 흘리고 목생화가 이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게 바짝 말라가지고 건초가 됐어. 건초가 돼서 타면은 지가 열량이 나면 얼마나 나느냐는 얘기. 후루룩 타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을목 가지고는 목생화라고 하지 않는다. 요것을 꼭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경금이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 다 같이 금극목. 이게 파목을 한다고. 쇠도끼로 장작으로 만들어서 잘 떼가지고 화생토. 그러면 금극목, 목생화, 화생토로 해서 이렇게 이게 정화가 금금성기를 할 수 있는 근본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겨울무토가 좋아하는 오행이야. 뭐를 좋아한다고요? 목화하고 뭘 좋아해요? 건토를 좋아해요. 그럼 자 보자고요. 병정인데 이제 여기 이제 목이 요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술미오사인이라 그랬어. 그러면 무토하고 화는 같이 가는 거니까, 같이 간다는 얘기는 우리 12운성이 같잖아요. 같이 간다는 얘기는 뿌리가 같다는 얘기거든. 그랬을 때 저희가 화국을 이루는 게 여기서 어떤 겁니까? 인, 오, 술, 화국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오미 화국이잖아요. 그러면 이 삼합에서 인오술 화국이나 사오미 이게 방합이나 이것이 다 저 화나 토의 뿌리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을 겨울무토가 좋아할 수밖에 없지. 토는 병화와 생사를 같이 한다니까 이것은 12운성 얘기고, 토는 화가 있어야 싹을 틔우고 생명 보존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은 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얘기겠지. 화 다다익선이겠죠. 그러면 화가 없는 목은 이거 벌거숭이 남아요. 옷벗은 남아요. 그게 춥다는 얘기지. 그러면 다시 한번은요. 지지가 인, 오, 술, 사오미. 이게 네 뿌리요. 다 같이 인오술 사오미. 그러니까 오가 제왕이니까 한가운데 들어가는 거지. 인오술 사오미. 제왕 가운데 들어가고, 이게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이것이 지지잖아요. 가정이 안 된다는 얘기지.
가정이 춥고 배고프다. 그러면 사회적 활동은 좋은데 국이 크고 이게 없으면 가정은 안 되더라.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부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내가 실천력이 부족해. 그러니까 절름발이죠. 그래서 저런 걸 저는 절름발이 사주라고 합니다. 예, 한쪽만 힘이 있고 그런 구조요. 그래서 겨울무토가 좋아하는 오행이 있으면은 겨울무토가 싫어하는 오행도 있겠네요. 그러면 겨울무토가 싫어하는 오행이요. 금수하고 습토예요. 금수는 한냉하다 그랬죠. 습토는요. 한습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한냉에다가 한습하면 최악이지. 진토, 겨울철에 진토 하나만 있어도, 축토 하나만 있어도. 그런데 진축토가 같이 있어? 그러면은 어머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러고 이제 세상을 원망하게 되는 거지. 예. 금이 경신신유요. 그러면 이건 임계요, 해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경신신유하면 사유축 금국이라든지 신유술 금국이라든지 이게 겨울철에 사화가 잘 쓰이잖아요. 그런데 사유가 같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 사축이 있거나 그러면 이 사화가 자기 역할을 100% 못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한겨울철에 술도 잘 쓰이잖아요. 잘 쓰이는데 유술이 있든지 신술이 있든지 이렇게 돼서 신유술 금국으로 가려고 그래. 그러면 이게 술이 100% 자기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게 다 금이요. 금이는 정화가 약신이 되는 거지. 안 그런가요? 네. 그랬을 때 이게 목생화를 해. 목생화 해가지고 화극금 하면은 목생화 할 수도 되고 파목생화 해도 되고 이게 용금성기 하는 구조면은 가을 겨울에는 좋다 그랬죠. 네. 가을 겨울에는 요렇게 되는 여기까지 와야지. 이거는 나쁜데 이거는 병인데 이게 이제 병이 있으면 약이 있어야죠. 근데 이제 약이 있는데 약의 인성까지 있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국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수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신자진 해자축까지 쓰면 여기 벌써 여기 진축토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천간에 기까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게 무토라. 약신이. 이게 다 병이니까 이제 약이 이제 무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국토를 해서 약을 잡아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목이 길신일 때하고 병신일 때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가 진축토가 이제 섭토요. 젖은 땅이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무토 우선이지 화 우선이 아니라는 얘기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젖은 땅이면은 젖게 하지 않으려면 가장 빠른 것이 마른 흙 갖다가 쳐대면은 부으면 괜찮잖아요. 그 구조라고요. 그래서 젖은 땅에 마른 흙을 우선적으로. 그래서 장명할 때도 요거와 똑같은 방법을 해준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기토나 진축토나 이렇게 있을 때는 무토 우선을 해주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화를 쓴다는 얘기지. 그러면 무술토를 보자고요. 겨울철 얘기예요 지금. 겨울철에 물을 막아줘. 그 다음에 저 북풍한설 찬바람 막아줘. 그러면 요것만 하면 보온되는 거죠. 보온되고 저 진축토 이것을 제습을 해준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하면 가을 겨울에 술토 하나만 만냥이라 그랬어요. 내가 무토인데 이제 술토가 있으면은 무술이 있으면 좋은 거죠. 술 중에 무엇이 있어요? 정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화가 화생토를 해줘. 그러면 토의 입장으로 봐서는 인성이요. 그러면 숨어있는 정화가 인성이요. 그럼 인성이 정화가 길작용을 하네? 그러면 이건 지식의 보고요. 지식의 창고라고. 왜 그런 거 하니? 인오술 화국이니까 오, 술 돼서 이게 꺼내서도 마르지 않는 지식의 창고라고요. 그래서 술 있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은 거라. 예. 그래서 겨울철에 술 하나면은 이게 물을 막아주고 이게 방수, 방풍, 보온, 제습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무토인데 술토가 있으면 힘이 있어지잖아요. 봄, 여름에 진토 하나면은 이거 만냥짜리니까 이거 역시 의식 걱정이 없다는 거잖아요. 진중에 을목도 있지만 이게 조우로 개수가 있어서 여름을 나게 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진술충을 한다는 게, 그러면 술이 이렇게 만냥짜리 구실을 할 때 진토가 언제 운에서 오느냐, 그러면 진이 좋은 작용을 할 때 술이 언제 들어오느냐, 이것을 아주 관심 깊게 쳐다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하면 겨울에 무토하고 화하고 목이 술미오사인 들어가는데 이것은 묘까지 들어갔죠? 목이 좋은 역할을 할 때 인묘가 좋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무토나 화에서 이게 무토하고 병정화에서 통군이 요렇게 토하고 화하고 같이 통군이 되는 거죠. 내 뿌리가 되는 거라. 그러면 목의 뿌리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부와 귀가 아울러서 온전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런 사람은 국이 커요. 국이 커니까 이 그늘이 커. 그러니까 음덕을 베풀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자비행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무술토의 그 문제요. 이 한냉사주가 이 뿌리가 이렇게 있어. 신이 있든지 자가 있든지 신자가 있든지 신진이 있든지 자가 있든지 해가 있든지, 그러면 이게 다 위의 것의 뿌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통군이 됐을 때 겨울에 눈이 되느냐 겨울에 비가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겨울 비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후에 어떤 것이 있을 때 겨울 비 정도로 그칠까? 지금 오늘 날씨가 비가 조금씩 와. 겨울비요. 겨울비면 여기서 경신임계에서 어떤 것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커요? 개수죠. 그러면 개수가 지지에 뿌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진이 있든지 해가 있든지 자가 있든지 이거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야 지금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안 오고 조금씩 내려. 그런데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은, 겨울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임수까지 있겠지. 그리고 여기에 이런 글자라든지 이런 글자라든지 이게 있어. 그런데 저 눈이 막 와. 눈이 오면은 여기에 뭐가 있을까? 최소한도 이런 글자 중에서 한 글자는 있어야겠지. 그렇게 하고 이런 글자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뿌리가 있어야 돼요. 뿌리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눈보라냐 북풍한설이냐, 이게 더 이런 글자가 많으면 더 나쁜 쪽으로 간다는 얘기지. 이 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환경이 더 나빠지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눈보라가 치는데 을목이건 간목이건 여기 들어가서 발붙이고 살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무토우손, 그 다음에 화가 다음이라. 이럴 때요, 일간이 이제 지금 무토 가지고 하는 거죠? 술이 있어. 지지에 술이 있으면 술은 이게 무토라. 그러면 지금 일간이 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장명을 할 때 무를 아래다 넣어준다 그거예요. 그래서 일간의 무하고 아래에 있는 무토하고, 그 다음에 병화나 정화나 화를 위에다가 써주고, 이런 식으로 장명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해월 보자고요. 같이 소춘. 혹시 해월에 할미꽃이 한번 핀 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미친 코스모스는 수월에도 피는 경우가 있어요. 저기 얼마 전에 저기 해천대를 지나가는데 개나리가 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차 타고 가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저 개나리는 저기 왜 일찍 나와서 저 고생하려고 일찍 나왔지? 그래서 소춘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해가 온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무갑임이 있어요.
저희가 이게 무토가 이게 아까 방수라 그랬죠? 네. 방풍이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보온해 주는 거지. 그 다음에 생명체를 보존하고 겨울을 나게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갑이 이게 씨앗이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토가 있기 때문에 씨앗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는 이게 이렇게 해월은 온수고요. 그래서 해월은 무토우손이 아니에요. 해월까지는 병화우손이에요. 특별하지 않은 경우는. 그 다음에 무토가 다음이요. 겨울철에는 무토가 약신해서 무토우손이잖아요. 근데 해월만큼은 예외라는 얘기예요. 해수가 온수기 때문에. 물은 서서히 더워지고 늦게 식잖아요. 그래서 바다가요. 해월 되면은 이게 누가 잘하는 거 아니 스킨스쿠버 뭐 채취하는 분들 잘 알더라고요. 겨울바다요. 해월 되면 안 추워요. 그래서 서서히 식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가 이랬을 때 요 무토가 좋은 작용을 하는데 해미반합이라든지 해묘반합이라든지 해묘미 목국되면은 키울 수 없는 목 키우고 무토 극하고 그래서 이게 안 좋고 이런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 하더라. 허황된 꿈만 꾸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 자월은 이게 냉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제왕이기 때문에 자기 기운만 있는 거죠. 임계만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의 자월 이게 통근이 술미오 된다고 하면은 무토가 자월이면은 요게 다 같이 토국수. 건토로 큰 땅으로 냉수가 흡수돼요. 그럼 이게 돈이요. 그러면은 남자 입장에서는 아내가 좋고 돈이 있다는 얘기거든. 더군다나 뿌리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돈이 더 많은 거지. 그래서 저희가 일주가 만약에 무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라. 일주 자체가 무자라고 하면은 대개가 그렇다는데 요게 자가 개수기 때문에 무기압화돼. 암압된. 그렇게 하면서 돈 있고 무토의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조우도 되어 있으면서 돈도 많아진다는 그런 얘기겠죠. 자, 축을 보자고요. 축은 저희가 개수, 신금, 기토가 있어요. 축토만큼 어려운 글자가 저희들 없는 거죠. 왜 어렵냐? 지장간에 있는 것이 개수가 있어. 그러면 무토가 겨울에 개수가 있으면 겨울 눈비가 돼요. 그러면 이게 병화하면 구름이요. 정화하면 정계충이요. 이게 병정화를 못 쓰게 만든다. 그 다음에 신금이 병신합돼서 정신충.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신금은 목을 생명체를 친다고요. 그 다음에 기토는 화기를 흡수해. 그래서 요 지장간에 있는 세 개가 도움되는 글자가 별로 없는 거라. 그래서 저희들 저기서 천액살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축토가 한여름에 조우로 화기를 흡수할 때 빼놓고는 좋은 역할을 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저희 요렇게 알고 계세요. 이게 겨울 습토는 화를 가장 바래. 축토는 화를 가장 바. 이게 기토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자기는 화를 바라는데 화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화의 입장에서는 나는 내 역할을 다 못하니까 화의 입장에서는 싫지. 그래서 축토는 찌꺼기토예요. 이렇게 오물 쌓인 곳인데 이것이 축토를 가진 사람들은 3D 직종에 근무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3D 직종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정육점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하면 돈 벌어요. 자기한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축토는 봄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토일 뿐이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지나가야 돼요. 이게 충이니까 미토가 들어와서 충미쟁인가 이거 쟁기질 한다고 생각하세요? 축 중에 신금이 있어요. 미 중에 정화가 있어요. 그래서 쟁기질 하는 얘기, 이게 봄이 일찍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그런 형국도 돼요. 그래서 충미충이라 그래서 꼭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겨울철에 이렇게 축미충이 딱 되면 축이 있으면 안 좋은데 대운에서 이제 미토가 들어와서 그럼 축미충 되죠? 그러면 미토가 열토니까 좋고 축미충 되니까 야 봄 일찍 오겠네? 쟁기질을 일찍 겨울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내 명식에 축자하고 미자가 같이 붙어 있어서 축미충이 된다고 하는 데서는 저는 동의를 안 합니다. 이게 떨어져 있어도 명식에서 축미충 된다. 꼭 대운에서 왔을 때 문제로. 대운에서 축이 오면은 축미충, 미가 오면은 축미충 이렇게. 그러면 합도 대운 마찬가지요. 그런데 그게 참 묘해요. 명식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신월에 경금이면은 이게 금월에 경신이 있으면 굉장히 강하죠. 네. 이런 경우에 이건 내가 을목이 못 살겠으니까 따라갈 거요. 그러죠? 이때는 명식에서도 을경합금으로 봐요. 이게 종을 해야 될 사주라든지 이런 때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주는 쪽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대개 이것이 지지, 천간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지합도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